어느 가을 저녁, 대학원생인 민수는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논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시계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킬 무렵 그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건물 밖으로 나섰다. 그의 대학은 오래된 캠퍼스에 위치해 있었고 건물들은 고풍스러운 매력을 자랑했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캠퍼스를 빠져나가는 길목에는 기숙사, 비탈길이라고 불리는 오르막길이 있었다. 이 길은 유난히 어두웠고 학생들은 이곳이 귀신이 출몰하는 장소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몇몇 학생들은 이 길 위로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물론 민수는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그저 허황된 소리라 치부하며 금세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다른 날과 똑같이 집으로 향하던 중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다.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묘한 시선이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싫어 속도를 내기 시작한 민수는 내려다보면 캠퍼스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오르막길 중턱에 다다랐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어떤 형체가 불쑥 나타났다. 처음엔 어둠 속에 익숙지 않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조명이 없는 길가에 가만히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소복을 입고 있었고 바람에 긴 머리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놀란 민수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가 민수를 향해 확실히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소복 아래에서 발은 보이지 않았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서둘러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여자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민수의 숨은 가빠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녀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얼굴에 이목구비는 분명하지 않았고 마치 안개에 휩싸인 듯 흐릿했다. 그때 여자는 조용히 입을 떼며 민수를 바라봤다. 여기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린 속삭임 같았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이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직감에 휩싸였다. 어떻게든 몸을 익혀 도망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민수는 몸을 돌려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귀신이 그의 뒤를 쫓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비탈길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렸다. 숨이 목 끝까지 차올라 더는 달릴 수 없을 때쯤 그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느새 그는 기숙사 비탈길을 벗어나 캠퍼스의 중심부에 다다라 있었다. 더 이상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허리를 숙여 가쁜 숨을 돌리며 겨우 진정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더 이상 학교에서 늦게까지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기숙사 비탈길을 혼자 걷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새로운 학생들이 귀신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다. 특히 깊은 밤에 그 길을 지날 때는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 지하철을 놓치고 말았다. 택시를 탈 돈도 부족했고 그날따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결국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오랜만에 조용한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다. 나는 집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하기로 했다. 그 길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지나 산책로를 따라가는 길이었다. 평소에는 잘 다니지 않던 길이어서 조금은 무서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나는 그 길을 선택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산책로로 접어들자 주위는 갑자기 어두워졌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져 있지 않았고 주변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다. 나뭇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조금 불안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 걷지 않아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다. 혹시 나와 같은 길을 선택한 사람인가 싶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애써 무시하며 다시 발걸음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그 발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겁에 질려 빠르게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소리는 여전히 뒤따라왔다. 이제는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온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져 올 때쯤 드디어 산책로의 끝이 보였다. 길 끝에 있는 가로등 아래에서 한숨을 돌리려던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등골이 오싹해졌고 나는 펄썩 주저앉았다.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은 분명히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상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있었다. 심호흡을 하며 겨우 일어나 다시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곧 길이 끝나고 큰 길로 나오면 차도 많을 것이고 한심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마치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 멈추지 않았다. 나는 혼란스러움을 애써 떨쳐내며 한 걸음 무서운 공포감을 참고 걷고 있었다. 마침내 큰 길 가로등 불빛이 내 앞에 드리워졌을 때 나는 눈물을 흘릴 뻔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길에 나와 있는 나는 다른 길에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아니었다. 주변은 전혀 낯선 풍경들이었고 공포감은 다시 치솟아 올랐다. 나는 조바심에 가득 차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보였던 산책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내가 평소에 알던 곳이 아닌 완전히 낯선 곳에 와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내가 그날 지나온 길이 이 세상의 길이 아니었다는 걸. 설명할 수 없는 그 길과 그 소리, 그 공포는 분명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두려움을 삼키고 계속해서 이 어둡고 긴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정답이 있기를, 다시 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걸음을 옮겼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오래된 집이 있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며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으스스한 소름이 돋곤 했으며 아이들은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주인공 철수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집을 향한 모험심이 더 컸다. 철수는 어느 가을날 오후 음침한 분위기의 그 집을 한 번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쓸쓸한 바람이 불며 낙엽이 흩날리는 그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집을 바라보았다. 외관은 낮고 퇴락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의 관심을 끌었다. 철수는 몰래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외부보다 더 낡아 보였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곳곳에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100년은 되어 보이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우던 기억이 떠올라 피아노 뚜껑을 열고 건반을 한번 눌러보았다. 그러나 건반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철수는 그 집 안을 좀 더 탐험해보고 싶어졌다. 그는 낡은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그 방으로 다가가 조용히 문을 밀어 열었다. 방 안에는 여러 옛날 책들이 가득 차 있었다. 책을 한 권 꺼내어 먼지를 털고 넘기던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방이 보였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는 희미하게 사람이 서 있는 게 사진에 찍혀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이 막 두근거렸다. 그러나 역시 겁쟁이라 불리기 싫었던 철수는 다시 용기를 내어 다른 방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복도를 따라 가장 끝에 있는 작은 문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 문 앞에 서자 문이 살며시 혼자서 열리는 것이었다. 철수는 다시 한번 두려움을 애써 무시하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생각보다 컸고 벽에는 여러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림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림의 한자리에 철수가 들어오기 전 사진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인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바닥에서 찬 기운이 스며들어 철수의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긴 왜 온 거야?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철수는 움찔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분명 이 방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철수는 얼어붙은 몸을 간신히 움직여 방을 나가려 했으나 방문이 자동으로 닫히며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점점 더 강해지는 불안감,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도와줘 라는 희미한 소리. 철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이 어두워지며 그림자들이 벽을 가득 채웠다. 그림자 속에서 또다시 그 인물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였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강한 바람이 들어와 방 안의 모든 것이 쓸려나갔다. 철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이후로 그는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저 정신을 차려보니 집 앞에 쓰러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철수는 계속해서 그 집 근처를 맴돌았다. 그렇지만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갈 용기를 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오래된 사진 속 인물은 그 집에 살았던 마지막 주인이었으며 모종의 이유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철수는 그저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이따금씩 그때 들었던 목소리, 도와줘 라는 그 소리가 귀에 맴돌며 그의 밤을 괴롭히곤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철수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해갔다고도 이야기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고 말이다. 누구도 그 집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실히 알지는 못했다. 다만 모두가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다. 과연 철수가 본 것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저 상상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느 누구도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집은 여전히 음침하게 서 있었고 오늘도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집 앞을 지나가기만 할 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철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처럼 마을에 남아 계속 전해지고 있었다.